MZ 세대들이 그 연애를 잘 안 하려고 한다고 좀 들었거든요. 그게 결국엔 출산율로 이어지는 건데 요즘 뭐랄까 좀 연애 자체를 이렇게 소비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생산적인 게 아니고 약간 좀 개인적인 주의인 것도 있고 그래서 요즘 친구들이 더 연애를 안 한다고 들어가지고요. 그런 것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긴 하잖아요. 그렇죠? 실제로 이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데서 조사를 했는데 자발적 비연애를 하는 퍼센티지가 70% 육박했다고 그래요. 10명 중 7명은 나는 그냥 연애라는 것 자체를 별로 할 생각이 없고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봐서 왜 그런가를 보게 되면은 나는 아이를 낳을 생각도 없고 지금 내 삶의 단계에서 뭔가 결혼을 하고 가족을 만드는 것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. 이렇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연애를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남자친구 있어? 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뭐 결혼 언제?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것도 요즘 덜 물어보잖아요. 덜 물어보기도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제 옛날에는 연애를 다 하는 게 정상이거나 그렇죠, 일반적인데 안 하면 이상하거나 뭐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. 근데 요즘은 더 이상 기본값이 아닌 것 같고요.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기회비용으로 사실은 다른 거를 하는 거죠. 그러니까 20대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들이 대부분 20대에 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연애를 만약에 포기하고 연애를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디폴트가 아니라고만 생각하면 사실은 이쪽이 시간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뭐 금전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 이상 연애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값으로서 20대면 다 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.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우리가 뭐 연애를 안 한다 젊은 세대 하는데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다른 나라도 그래요. 네,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20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뭐 한 46%가 모태솔로다. 20대가. 30대도 뭐 한 41%가 모태솔로다. 근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래요? 미국도 그래요. 뭐 예를 들어 뭐 초혼 같은 경우도 언제 했느냐 점점점 늦춰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있어서 연애가 그렇게 중요한가? 오히려 뭐 커리어라든지 뭐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죠.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도 내려가고 있어요. 그냥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돼야지만 내가 성욕도 올라오고 연애에 대한 감정들도 올라오는데 그렇죠. 호르몬적으로 이 분비 자체가 세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되게 흥미로운 현상이에요. 그러니까 거의 1년에 1%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안 돼. 그러니까 형님 나이에 그러니까 형님의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몇 년 차이 나나요? 10% 이상 더 많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. 오히려 연배가 높은데도. 그러니까 예전에 태어났던 분들의 남성 호르몬이 지금 우리 세대보다 그리고 그 밑에 세대보다 더 왕성하다. 이게 약간 미스테리라서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가설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뭐 미세 플라스틱 포함해서 환경 때문에. 환경이 안 좋아져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쪽들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 식습관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제가 하나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떤 사회적 계급이 레벨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모자라다라고 느끼는 감정들이 더 높다라고 보게 되면 자연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또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존감과도 굉장히 네.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나 빼고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나 스스로는 모자란 것 같은 감들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성 호르몬 분비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그것들이 또 성욕이라든지 연애에 대한 욕구랑도 맞물리는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가설을 또 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제 연애를 할 때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. 데이트 비용이 안 드니까 그 돈을 아까워하고 그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더 안 하는 게 이유가 있지 않을까. 그 돈이면 이걸 할 수 있고 그 돈으로 학원 가서 자격증을 딸 수 있고 그런 게 더 있지 않나. 그래서 더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닌가. 작년엔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. 퓨어 리서치라는 데서 했던 건데 거기서 당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를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?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. 기억나세요? 기억나요. 네. 이거 봐. 이런 말씀하시면 다 막 기억나요. 이런 분위기야. 되게 신기한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. 저도 그렇게 외로우시죠? 근데 거기서 질문을 했는데 한 10개 국가가 넘게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중에서 딱 2곳만 빼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족이에요. 가족이 가장 소중하다. 내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은 돈입니다. 돈.
우리가 관계성을 우리가 굉장히 바란다라는 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가?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은 돈이거든요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보다는 사실은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혹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외롭게 만든 게 아닐까? 그렇죠. 칵테일 사랑이라는 노래 90년대 히트곡이지 않습니까? 요즘 리메이크판으로도 인기가 많은데 거기 보면 마음울적한 날에 거리를 걸어보고 이렇게 쭉 지나가잖아요. 각각 그렇게 하루 칵테일 사랑 보내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본다라는 거예요. 거리를 걸어보고 교통비 얼마 정도 들까? 향기로운 칵테일을 취해도 뭐 칵테일 한 잔 얼마 정도 되나? 한 편의 시가 있는 전시회장 가고 요즘 평균적으로 전시회 얼마 정도 하나? 밤새도록 그리움에 편지를 쓰고파 밤새도록 편지를 쓸 정도로 요즘 편지지 제대로 나오는 거 사서 쓰려면 얼마 정도 드나? 의외로 칵테일 사랑 가사대로 하려면 비용이 꽤 든다라는 거예요. 한 7, 8만 원 정도 생각해야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90년대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가볍게 하루 정도 좀 편안한 하루를 보내본다라는 게 칵테일 사랑의 노래 가사였는데 2020년에는 한 뭐 며칠씩 시급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좀 바뀌었다는 거죠, 세태가.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선진국으로 이렇게 진입을 하면서 이 정도는 돈을 쓰면서 사는 게 기준이다라는 거를 이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강요하고 강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전,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젊은 사람이 뭐 차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? 뭐 난 대중교통만 타고 다닌다.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요즘에는 은근히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 사람 30대 초반인데 아직도 차가 없어? 그러면 야, 너하고는 좀 급이 안 맞는 거 아니냐? 너는 걔보단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. 이런 식으로 자꾸 연애를 위한 결혼을 위한 조건의 수준이 점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아예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는 좀 그런 식의 사회 경제적인 강요로 인해서 연애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요소도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. 저는 사실은 우리 임원 씨가 오늘 나온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연애 프로그램에 나갔으면 어땠을까? 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? 예, 자만추를 저는 추구하는 편이라서 물론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프로그램은 어때요? 어떤 거요? 블라인드 러브. 네?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하고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. 목소리 좀 바로 알고 있어. 아, 그러네. 정명은 필요 없겠지. 그러네. 아, 제 목소리. 아니 근데 이 얘기 나온 김에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연애 프로그램이 많은 적이 없어요. 예. 본인은 정작 연애를 안 하더라도 다른 사람 연애 이렇게까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과연 뭘까? 어때요? 이렇게 사람들이 남의 연애에 열광하는 이유? 뭐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것도 같고요. 더군다나 한국 사람들은 이 평균적인 삶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잖아요. 서열화해서 딱 한 줄로 세우고 내가 연봉이 얼마면 무슨 자동차를 몰아야 되고 내 점수가 얼마면 어느 대학을 가야 되는 게 거의 한 줄로 딱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상황에서 과연 나는 연애를 지금 손해보고 있는 게 아닌지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라는 것을 저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해보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사실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눈물 흘리고 아프고 배신감에 막 떨고 정말 사실은 이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잖아요.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연애를 볼 때는 내가 실제로 손해보거나 마음 아프거나 이럴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애라는 감정만을 놓고 볼 때는 안 좋은 것들은 경험하지 않으면서 좋은 부분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는 이모가 거죠. 조카 가끔 보면서 너무 귀여워하듯이. 키우기 힘든데.